선생님 사실 이번 시간 주제가 운이 좋을 때 나타나는 이런 뭐 현상, 징조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. 사실 이번에 반대예요. 운이 나빠질 때 나타나는 징조도 있나요? 있기야 있겠죠. 있겠죠가 아니라 있죠. 있는데 그걸 뭐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기에는 뭐랄까 애매모호하기는 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운이 나쁘면은 말 그대로 되는 일 안 된단 말 알죠. 되는 일마다 안 돼. 뭘 먹어도 안 되고 다치고 뭐 사고수에 뭐 갑자기 뭐 생전 이때까지 부부간의 관계도 좋았는데 갑자기 뭐 이별수가 들어오거나 나이대에 운기가 있잖아요. 그 운기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데 오면은 당신 올해 운기가 이래서 이랬어. 뭐 이랬어 이런 말을 우리가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. 네네. 근데 운기가 안 좋을 때 징조 얘기하면요. 생각지도 않았게 갑자기 막 뭐 이런 거 시비 질투 불화 그리고 구설 이런 것도 생각은 많이 해보셔야 돼요.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럴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아니면 집안에 막 갑자기 우한 끼는 경우 하나가 꼈는데 갑자기 두 개가 끼고 두 개가 세 개가 되고 연달아 이렇게 끼는 경우가 있잖아요. 갑자기 그런 경우는 나한테 올해 운이 안 좋구나 하고 조금 느껴보는 것도 좋아요. 선생님께서 직접 겪으신 징조들도 있나요? 많죠. 알고 보니까 이 징조가 진짜 내가 안 좋아지려고 했던 거구나. 저는 안 좋아지려고 했던 것보다도 저는 다 신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랬구나라는 거는 저는 만약 비교를 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은 지금까지 쭉 제가 겪은 고통은 머리, 두통, 구설, 어깨, 답답증, 금전이었거든요. 이거는 신 받기 전까지 계속 안고 왔던 숙제였어요, 진짜. 집안의 불화, 뭐 이거는 진짜로. 근데 신 받고 나서 그게 없어졌으니까 아, 내가 이건 신에 대한 원인이었구나 라고는 알지만 자, 신을 받고 나서 저는 무당이니까 막 제자들이 막 갑자기 막 들어오든가 갑자기 막 일이 바빠. 근데 하나가 갑자기 만약에 일이 틀어지면서 이게 연달아 갑자기 막 같이 다 꼬이는 거야. 피라미드 무너지듯이. 그러듯이, 그렇죠. 아, 이래서 내가 삼재구나. 아, 이래서 내가 안 좋구나. 라는 걸 알게 되는 건 있죠.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일이 하나만 안 풀리는 게 아니라 줄줄이 안 풀리는 그렇죠.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요. 있더라고요. 하나만 두고는 이 사람한테 안 좋은 징조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. 그렇다고 두 개만 보기도 어려워요. 이 두 개가 세 개가 되고 세 개가 네 개가 되고 갑자기 진짜 이게 한 달이 두 달 되고 두 달이 세 달 계속 안 풀리고 계속 예를 들어서 거래처가 있어. 이때까지 나한테 거래를 했던 사람이야. 근데 갑자기 안 한대. 그런 것도 봐야죠. 이게 공통점이 있네요. 있죠. 갑자기. 갑자기. 어. 근데 이게 갑자기 겪었어. 안 좋은 징조야. 이 시점에 내가 딱 하나 맞다 얘기를 해드리면 좋은 일이 있으려면 안 좋은 게 먼저 와요. 그래서 우리가 대운 들었다 이런 말 하면요. 무슨 말이에요? 무슨 내가 대운 들었어요. 저 지금 이렇게 힘든데요. 안 좋은 걸 먼저 치우고 가는 거예요. 좋은 게 받으려고. 좀 안 좋아지려고 하는 것보다 좋아지려고 하는 것 또 때문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이제 마음이 가장 중요하겠네요. 그쵸? 모든 인생은요. 내 마음가짐이에요. 사실 이게 좀 많이 수가 좀 사나우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해결책 있죠. 말 그대로 그냥 일반적으로 이 사람 자체에 그냥 운기의 수가 사나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체적으로 점을 보면요. 집안에 다 이게 조상이 꼬여서 뿌리 없는 자손 없잖아. 이 얘기는 내가 저번에도 얘기는 했지만 뭔가 그런 뿌리 때문에 자손들한테도 오는 게 있거든요. 조상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. 그런 확률이 커요. 보면 조상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안 좋은 네. 걸 수도 있겠네요. 네. 그런 분들은 좀 풀어야죠. 조상 풀이를 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좀 많이 하는 거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그냥 인간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은요. 우리가 초년, 중년, 말년 있죠. 초년에는 좋았어. 중년부터 치고 들어가는 거야. 모 연예인을 두면 어렸을 때 애기 아역으로 겁나 잘 나갔던 아역 배우 있을 거 아니에요. 그죠? 근데 갑자기 지금 밑바닥 치는 사람도 있죠. 그게 초년에 안 좋고 중년부터 이 사람이 치고 가는 거예요. 운게 바뀐 거죠. 그래서 너는 초년에 운기 잘 받아야 된다, 뭐 중년에 잘 받아야 된다, 말년에 잘 받아야 된다, 말년부터 핀다, 청년부터 핀다, 중년부터 핀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. 그런 얘기도 다 우리가 무당들이 얘기해 주는 거고. 사실 사람들이 뭐 안 좋거나 좋을 때 이 현상이 뭐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면은 뭐 잠깐이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잖아요. 있는데 그 잠깐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잠깐이 되풀이가 될 때는 꼭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. 와봐야 된다는 거예요, 저희. 그럴 땐 진짜 한번 진지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. 분명 뭐가 막힌 게 있을 거예요. 감사하다는 말밖에 더 할 수 있겠어요. 좋아요, 구독도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대운사 맷돌 할매입니다. 방금은 이제 대박나는 나이 대박까지 네. 알려주셨는데 네. 이번에 반대로 쪽박 그럴까요? 아, 네. 지난번 영상에는 제가 대박띠, 또 준대박띠, 초대박띠를 말씀드렸는데요. 아, 이분들 그냥 소식이 금세부터 오기 시작해요. 근데 또 여러분께 영상을 전해드리려다 보니 좋은 띠도 있지만 정말 조심해야 될 띠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자, 검은 토끼의 2023년도에 어떤 띠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.
자, 쪽박이라고 그래서 또 서운해할 건 없을 것 같아요. 우리 인생사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를 수 있거든요. 자, 으악 하면서 길을 세우면 대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알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그 운이 탁 하고 디뎠을 때 치고 올라오는 거리라고 보면은 대박하고 쪽박하고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. 의미가 부여된다면 나라는 사람이 힘들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열려 있을 수 있다. 그런 의미에서 알고 가시라고 말씀드릴게요. 먼저 병호생이에요. 병호생하면 백말띠인가요? 이분들은 운기가 뒷받침해 줄 때에 그냥 쭈르륵 미끄러지는 운세를 만날 수 있어요.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.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리? 그 발등 찍힌 사람을 쫓아가다 보면 싸움밖에 더 되겠습니까? 그게 귀신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? 자력으로 자성을 해야 됩니다. 나 스스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어느 궤도를 맞춰줄 리가 없어요. 하늘도 몰라요. 타인도 몰라요. 네 일 네가 알아서 해라는 거거든요. 근데 그 정도가 있습니다. 그냥 모든 걸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위를 막느라고 나라는 사람의 이제 한계점이 있습니다. 자신이 나를 지키고 노력을 한다 그래도 정말 지칠 때가 있거든요. 그런데 60% 정도는 자신이 닦아놔야 됩니다. 그거를 닦아놔야지만 그 나머지를 채울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 병호생 같은 경우에 쪽박이라고 하지만 60%는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것을 게을리하다 보면 쪽쪽박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성령을 다해서 업무 또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곳에서 자력 강생을 하셔야 됩니다. 그러고 나면 변화가 무상하게 올 것 같습니다. 네, 특히 뭐 조심해야 될 이제 사람이 있나요? 엎친 데 겹친다고 막 불인이 겹치면 더 안 좋게 겹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살핀다 그러면은 나하고 인연이 좋은 사람이 있는지 또는 뭐 어느 달이 좋은지 나쁜지 정도만 알고 있어도 그 60%에 도달하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. 좋은 사람은 좋아지니까 굳이 몰라도 되는데 나쁜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다가와 있는데 그 사람을 모르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모르잖아요. 그럴 때 이 악연띠가 쥐띠, 소띠, 잔내비띠예요. 그러니까 그거는 벌써 몇 프로 먹고 들어가죠? 그 다음 달로만 봐도 1년 12달인데 2월, 4월, 6월, 12월만 알아도 먹고 들어가잖아. 그죠? 그래서 그런 지혜를 발휘하셔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. 그 다음 두 번째 2023년 개묘년에 쪽박띠에 들어온 띠 개축생입니다. 자, 51세를 접어들었는데요. 자, 인생이 참 무상하죠. 벌써 인생의 반을 갔다라고 생각하면 나 좋은 소리를 들어야지 힘이 날 텐데 하지만 안 좋다 그래서 실망하지는 마세요. 왜? 내가 그 안 좋은 것을 몰랐을 경우에는 정말 답답하시겠지만 알잖아요. 맷돌 알매가 가르쳐 주니까 알 거예요. 자, 올해에는 흉신들이 지인을 칩니다. 우리가 동서사방 12방 28방이 돌아가는데 낮이면은 해가 뜨고 밤이면은 달로 가잖아요. 그러면 석양이 있으면 일출도 있죠. 그렇듯이 이 돌아갈 때 흉신들이 그 지점마다 지인을 치고 있어요. 눈에 띄거나 지인을 친지 안다면 그거를 대체하면 될 거 아닙니까? 그죠?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창업을 한다든지 이직을 한다든지 해서 되려 안 좋은 쪽으로 몰고 나가면 나는 왜 하는 것마다 되는 노릇이 없어? 할 수가 있죠. 그럴 때 또 나의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나의 주위나 일가 친척이나 형제 자매에서도 합이 드는 사람은 도움을 주는데 합이 안 든 사람은 어려울 때 가서 돌을 던진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나 스스로가 알아야지만 그래도 대처를 할 수 있고 내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. 하나 더 팁을 드린다면 악연자가 무슨 띠인가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. 양띠, 그 다음 용띠, 말띠, 그 다음에 이제 좋지 않은 달이 있어요. 이 달을 피하고 나면 나머지 좋은 달이 나올 거 아니에요. 그때 가서 해도 안 늦어요. 6월, 7월, 11월이 나쁜데 한 달 아니면 두 달 뛰었다가 해도 되는데 이런 거를 잘 사려 깊게 살핀 다음에 나한테 좋은 달에 가서 시작을 해도 좋고 인연을 맺어도 결과는 아주 좋게 나타납니다. 세 번째 쪽박띠
띠, 아유 나는 왜 병자생인데 쪽박띠에 걸렸을까요? 이럴 수 있어요. 이분들은 사고수도 좀 들어있거든요.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 그냥 은연중에 나는 올해 모든 것을 조심하면 되겠다. 이 사기를 당하거나 관제가 끼거나 이런 것들은 방법을 취해서 막아갈 수는 있는데 이런 귀신의 조화는 다 막을 수가 없어. 전체적으로 올해는 조심해야 되겠다. 살얼음 걷는 한 해로 만나서 그래도 올 하반기 10월 이후부터는 조금 성큼성큼 걸어보자. 자, 삼재가 개인이 있는 거 아닙니다. 그래서 올해 눌삼재인데 이러한 요소에 귀신에 접한 것들이 점을 찍고 있으니까 이 점이라는 거는 화이트로 지운다 그래서 지워지지는 않아요. 하지만 이 점들이 자기를 도와주는 점으로 만들면 이 사람은 정말 영특한 사람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만약에라도 창업을 하거나 어떤 이제 중요한 계획이 있거나 이제 뭐 태기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 이 띠에 해당해서는 그럴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특히나 피해야 달 3월달, 6월달, 7월달, 또 8월달, 12월달 같은 경우에는 다 피해야 되죠. 다른 띠보다도 피해야 될 달이 좀 많지 않습니까? 네. 그만큼 안 좋다는 뜻일 수 있어요. 그 다음 병자생한테는 방향도 중요합니다. 귀신이 난무하는 데는 어디겠습니까? 오구삼살방이나 대장군방이나 상문 방향이나 조객 방이들은 항상 귀신이 요사짓을 하거든요. 그렇다 그러면 북쪽, 서쪽, 또 서남간도 안 좋은 방향이 되겠죠. 이 병자생한테 악연띠, 개묘년에 악연띠가 있습니다. 개묘년에 용띠, 소띠, 잔내비띠가 개묘년에는 나를 그냥 힘들게 해. 결론은 동업도 안 된다 뜻이에요. 이렇게 잘 살피셔서 좋은 지혜로 성공하시는 길을 열어가시길 바랍니다. 그 다음 네 번째 쪽박띠, 을미생입니다. 자, 올해 69세가 되는데요. 지난해 답답하지 않았든지 간에 올해는 정말 또 답답한 세월이 연이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몸수가 불길하죠. 가정사에 가족으로 인한 우한 질병 때문이라도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런 병고가 들어왔다. 병고액 아홉수 나게 좀 힘들 수 있습니다. 그렇다 그러면 건강검진 잘 해야죠. 철저하게 자신을 잘 지킬 수 있는 운동이라든지 유산소 운동, 이런 거 관절이나 장기 쪽으로, 남자분 같은 경우는 전립선 비대증 이런 쪽으로 좀 무리가 올 수 있고요. 여성 같은 경우는 관절 또는 어깨 결림, 다리 결림, 허리 결림 이런 거 관절 쪽으로. 그러면 이분은 당연히 낙상수를 조심해야 되겠죠. 그래서 초에도 조심하지만 6월달 조심해야죠. 7월달, 11월달 이때는 전부 악신들이 치고 불기 때문에 내가 편편한 길을 가더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. 운세가 불길할수록 방향 설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. 24시간 방향을 가리고 매일 가릴 수가 없겠죠. 하지만 이 방향을 딱 집어서 에워놓기 시작하면 요거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. 그냥 자연스럽게 되거든요. 그런 방위가 서남간, 북쪽, 서쪽 방향입니다. 그래서 을미생 여러분들은 이 방향까지도 참고하셔서 큰 우환을 막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아까 그 초대박도 준대박 이렇게 나눠주셨잖아요. 또 조심. 네. 많은 걸 요구하시네. 지난 영상에 대박뒤에 막 준대박 이렇게 제가 얘기했더니 또 쪽박도 준쪽박이 있을까요? 접시물에 코박아 죽는 사람 얘기 들어봤죠. 그러니까 내 운세 좋다고 그것만 믿다가 설상가상으로 나락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. 19세 을류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게 준쪽박띠예요. 올해는 이제 수능 시험도 봐야죠.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해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나의 운세 자체가 좋다고만 볼 수도 없고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준쪽박띠에 들어오면 조심할 게 많다라는 거죠. 그 다음 경진생 있습니다. 24세 경진생, 또 정묘생 37세. 정묘생도 뭐 성유운이 들어와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. 역마살로 인해서 안 좋은 운을 만날 수가 있으니까요. 그래서 또 준쪽박으로 한번 골라봤고, 경인생 74세죠.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하얀 호랑이거든요. 이 하얀 호랑이가 토끼밭에 와가지고 자칫 혼자 스스로 발랑 뒤로 넘어져서 코가 깨진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준쪽박띠들 같은 경우도 조금 사려되는 면이 있죠. 감사합니다.
사실 저번에 대박나한테 설명해 주셨는데 네. 이제 2023년에도 네. 사실 좀 조심해야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좋으신 분들이 있으면 또 좀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시겠죠. 하지만 이게 뭐 100%는 아니니까 네. 뭐 실망하지 마시고요. 일단 제가 어떤 나이와 띠가 있는지는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. 네. 44세 양띠 분들은 내년에 나는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지만 상대방이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는 해가 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마음과는 다르게 말과 행동이 나올 수가 있고요. 그런 경우에는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겠죠. 저 사람 뭐 까칠해졌다 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내년에는 상대방과 이렇게 맞춰가기보다는 무조건 그냥 상대방한테 져주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해서 져줘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잃지 않는다. 그렇죠. 한마디로 좀 죽어 있어라. 너무 내 뭐 의견이나 내 그런 거 세우지 말고 오해가 사기 쉬운 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다른 말이 나온다는 거지. 나 이 뜻이 아닌데 나는 좋은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말이 다르게 나온다는 거지.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웬만하면 그냥 져줘라. 같이 맞춰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사람이 뭐 이렇다 그러면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알았어. 그런 식으로 그냥 져주시면서 가시는 게 내년에는 좀 편하게 가실 것 같아요. 네. 43세 원숭이띠 이분들은 내년에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마셔야 돼요. 무언가에 막혀서 답답해지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. 이럴 때일수록 당연한 것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것에 박차를 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41세 개띠 이분들은 내년에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못 받아요. 상대방한테 인정을 못 받는다. 그렇죠. 칭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못 알아준다는 거죠. 그러면 그럴수록 내 서운한 마음이 많이 커지겠죠. 네.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 굉장히 커지는 해가 될 수가 있는데요. 그래도 다행인 건 누군가는 나를 지켜보고 알아봐줄 사람이 있다. 그렇게 위안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52세 돼지띠 나를 누르거나 음해하는 세력들이 좀 많아지는 해예요. 그러니까 절대 나서지 마시고 주장을 내세우지 마시고 뭐 나를 음해하거나 누르는 세력들과 타협을 하시려고 좀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괜히 맞서 싸우다가 나만 손해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이 중에서 진짜 좀 특히 좀 23년만큼은 조심해라 네. 하는 나이 딱 하나만 꼽자면 어떤 분들일까요? 52세 돼지띠. 이분들이 좀 제일 안 좋다고 볼 수 있는데요. 네.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사람 관계인데 사람들이 나를 누르고 음해하면 그것만큼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이 없거든요. 네. 그런 게 심해져지면 구설 시비가 심하다 보면 잘 다니는 직장도 때려치게 될 수가 있고 뭐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정신적인 부분이 저는 가장 좀 힘든 시기다.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잘 견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구설 같은 경우는 제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그렇죠. 좀 오해되는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. 그렇죠.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좀 피해갈 수 있을까요? 그런 것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물론 사주상에도 이런 게 있어요. 그런 구설 시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보통 직장 생활을 오래 못 다녀요. 네. 솔직히 부당 입장에서 뭐 말씀드릴 때 제일 좋은 거는 뭐 사주풀이라도 한번 하든지 부적이라도 쓰든지 초라도 밝히든지 뭐 이런 조금 무속적인 행위를 하시는 게 효과는 가장 좋을 것 같고요. 그런 분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방법밖에 그렇다고 구설을 없애버릴 수는 없는 거거든. 그렇다고 내가 가만히 움직이지도 않고 있을 수는 또 없잖아요. 네. 그러신 분들은 진짜 억울하신 분들이 많아요. 나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나 가만히 있었는데 막 옆에서 씹어대는 거지. 네네. 방법이 없어요. 네. 악재도 행재로 바꿀 수 있다니까 정신만 바짝 차리고 하시면은 크게 걱정할 건 없으실 것 같아요. 네. 조심해야 되시는 분들 말씀을 드렸는데요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다 동일시되는 건 아니에요.
같은 띠 같은 나이라고 해서 다 삶이 똑같을 수는 없는 거니까 개개만의 사주에 따라서 다르고 조상 매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거 맹신할 필요는 없고요. 내가 조금 뭐 힘든 것 같다, 나만 좀 안 되고 힘든 것 같다, 이러신 분들은 찾아오세요. 제일 좋은 거는 와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